자, 이제 그 원운동에 이어서 단진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단순 조화진동을 줄여서 단진동이라고도 하는데요. 단진동은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로 표현되어지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했던 원운동의 경우에는 속도의 방향만 바뀌는 운동이었고요. 단진동은 포물선 운동과 함께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바뀌는 그런 운동인데, 포물선 운동과 또 다른 점은 얘가 주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형태의 운동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똑같은 형태의 주기 운동에 해당이 되는 원운동하고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운동이 됩니다. 요 단진동은요, 복원력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왕복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단진동의 조건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그 거리에 비례해서 복원력이 작용을 하면 단진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단진동이 용수철 진자가 되겠습니다. 용수철 진자. 용수철 진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맨 가운데 있는 녀석이 잠깐 펜이 이상한 거네. 요게 원래 길입니다. 원래 상태. 가운데 있는 녀석이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요 상태였다라고 치면요, 얘를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힘을 받죠.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누르면요, 이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처음 위치에 대해서 변이 방향이 힘의 방향하고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좌표축을 얘를 원점으로 해서 0이라 돼 있죠. 이 오른쪽을 이제 플러스로 잡으면요, 플러스로 잡으면 x가 플러스면 힘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고요, x가 마이너스면은 힘은 플러스 x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힘은 마이너스 x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에 비례상수가 하나 붙는데, 비례상수는 그 용수철의 길이라든지 용수철의 탄성이라든지 그런 용수철의 성질에 의해서 비례상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요 순간을 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요 순간이죠. 요 순간을 놓고 보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은 마이너스 kx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길이에 비해서 x만큼 늘어났을 때 얘가 받는 힘의 크기는 kx고요. 방향은 얘가 원래 위치에서 움직임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요, 마찰을 무시하면 요 탄성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써보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단진동의 기본 운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x를 2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죠.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2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요게 미분이 포함된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러한 형태의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분 방정식 중에서 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방정식 중 하나예요. 여러분이 이제 한번 풀어보게 될 텐데, 여러분 대학교에 나중에 가게 되면 미분 방정식을 풀어볼 기회가 좀 있을 텐데요. 공대나 자연대에 가게 되면 풀이 방법이 생각보다 어이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하냐면, 약간 감각적으로 대충 답의 형태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답을 예상 답안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예상해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 봐요. 그래서 맞잖아요. 그러면 맞는 겁니다. 약간 그런 식이에요. 끼워 맞추기 형태가 되는데요. 얘는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보면 변수가 x입니다. 나머지는 상수입니다. 예, 그 용수철에 달려있는 물체의 질량 m은 운동하는 동안 안 변합니다. 그리고 용수철 상수라고 할 수 있는 요 k는요, k는 용수철 상수입니다. 안 적어줬네. 용수철 상수. 요거는 용수철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수철이 운동하는 동안 다른 용수철로 갑자기 바뀌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말 그대로 상수,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그럼 얘는요, 형태를 보면 결국에 식이 옆에다가 좀 제가 좀 변형해서 써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쓰면 d제곱 x dt 제곱은 마이너스 n분의 kx, 그러니까 상수를 그냥 묶어버렸습니다. 요만큼을. 얘가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식을 보면 x를 2번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x가 되었습니다. 2번 미분해서 마이너스 자기 자신이 되는 함수가 있죠. 뭡니까? 사인 함수 혹은 코사인 함수죠. 사인을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을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어서 결국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코사인을 2번 미분하면요,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2번 미분하면 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함수가 됩니다. 근데 또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사인 세타인데요. 세타는 이게 좀 전에 했던 걸로 이렇게, 이게 조금 이렇게 되면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운동에서 각속도가요, t분의 2파이였죠. 2파이였고, 그냥 써놓고 설명할게요. 그냥 써놓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일단 사인 함수입니다.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라고 써도 되고요. 초기 조건에 따라 뭐 다른 부분이니까 사인 함수인데, 요 사인 안에 들어갈 값이 각도인데요. 사인 안에 들어갈 값이 각도인데, 시간에 따라서 각도가 변하죠. 시간에 따라서 이제 각도가 변할 거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함수로 각도를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오메가 t라고 둘 겁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한테 좀 뜬금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 t라고 둘 거고, 요 사인 오메가 t, 사인 세타는요, 이 오메가 t가 그렇게 세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메가 t가 얘가 그렇게 세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운동에서 각속도하고 좀 유사한 꼴이죠. 이렇게 되면 오메가 t가 세타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각속도는 t분의 세타였잖아요. 이렇게 이제 식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단진동에서 오메가는 각속도는 아니고 각진동수라고 불리는 값인데,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세타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용수철 진자는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다가 뭐를 붙여주면 딱 맞냐면, 진폭에 해당하는 요 a를 딱 붙여주면 얘가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 사이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되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메가 t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왜 오메가 t가 되는지. 그럼 요거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용수철에 달린 물체의 속도가 되는데, 한 번 미분하면 이런 미분을 다 배웠으니까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메가는
상수입니다. 상수.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죠. 얘를 한번 미분한 거에다가 요 안에 있는 것을 시간에 대해서 또 한번 미분한 걸 밖에 빼내야 되죠. 그냥 오메가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오메가 되죠. 얘가 식이 이렇게 됩니다. 오메가 a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똑같이 이렇게 해놓을까. 이걸 한 번 더 미분할게요. 한 번 더. 그럼 오메가 a는 그냥 상수입니다. 숫자예요. 코사인 오메가 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t 자체를 한번 미분하고 그 안에 있는 오메가 t를 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러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고 그 과정에서 오메가가 한번 또 튀어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의 사인이죠.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되는데, 그래서 잘 보면 얘가 x죠. a 사인 오메가 t가. 그게 여기 가속도를 구한 맨 마지막 식을 보면 요만큼이 결국에 x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자기 자신이 되었죠. 그 앞에 오메가 제곱이 붙었고, 오메가 제곱이. 그래서 이 일반적인 단진동의 운동 방정식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걸 정리하면 x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단진동의 운동 방정식,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쓴 다음에 요 x 앞에 붙는 요거를 찾으면요, 얘가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오메가 제곱이. 그러면 이 오메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원운동과 비교하고 나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오메가 도대체 무엇인지. 요 오메가를 알면 이 주기 운동의 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얘가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그 패턴이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요 단진동을 구하는 것은요, 요 원운동에서 이 각속도 오메가로 돌고 있는 요 원운동에서 요 수평 방향으로 평행광선을 쏘았을 때, 여기가 스크린이라고 하면 스크린에 생기게 되는 요 물체의 그림자의 운동이 방금 그 용수철과 같은 단진동의 운동하고 수학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두었던 오메가 있잖아요. 오메가가 원운동에서의 각속도하고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니까 그걸로부터 t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기를. 그래서 요거를 수학적으로 같은 형태가 맞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볼 겁니다. 지금 여기서 원의 반지름을 그 단진동의 진폭에 해당하는 값인 a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원의 각속도가 오메가고 얘가 t = 0일 때 원위치 요 위치에 있다가 시간이 t만큼 지났을 때 요 세타만큼 회전을 한 요 상황입니다. 그럼 이때 그림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림자의 위치는 x라고 둘 겁니다. x라고 두면 요 x를 원의 반지름 a와 그 다음에 요 각도 세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빗변의 길이의 사인 세타가 요 x가 됩니다. x가. 그래서 요 x가 뭐가 되냐면 x가 a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요게 x입니다.
여기 x. 예, 요게 x인 거죠. x. 그러면 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 요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요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x는 반지름인 a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요 세타는요, 지금 이 순간이 t = 0이고요. 이 순간이 이제 t = t라고 합시다. t라고 하면 요 오메가는 t분의 세타라고 볼 수 있잖아요. t분의 세타. 시간분의 각도의 변화량이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타 대신에 요 식에서 이 세타 대신에 오메가 t를 집어넣어주면 세타 대신에 오메가 t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까 단진동의 식하고 완전히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A의 사인 오메가 t가 되죠. 우리가 아까 이렇게 식을 두었잖아요. 이렇게 둔 이유가 이게 원운동에서의 그 물체의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요 세타를 각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담으로 사인 안에 들어가는 값은 단위가 없어야 됩니다. 단위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또 오메가는요. 또 오메가는 한 주기 동안에 2파이 가니까 t분의 2파이라고 들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집어넣으면 약간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봐도 되겠습니다. 얘는 a의 사인에 이걸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럼 얘는 2파이 곱하기 t분의 t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기 360도죠. 360도 이거는 주기고요. 이거는 임의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요 360도에다가 시간분의 시간을 곱한 거니까 얘나 각도에 해당이 되고 단위가 없는 값이 됩니다. 각도가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한 주기에 비해서 시간이 얼마나 갔느냐 비율이 됩니다. 그럼 이거 잘 보면요. 4분의 1주기 지나면 90도 되잖아. 그럼 이게 4분의 t면은 이게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리고 반주기면은 이게 2분의 t가 되잖아, 얘가. 그러면 얘가 파이가 되죠. 그리고 4분의 3주기면은 이게 4분의 3t면 2분의 3파이가 되고, 그리고 얘가 주기면은 2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식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 오메가 t를 보면 얘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아님 말고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의미가 맞거든요. 각도 곱하기 그 각도가 이제 시간 비율로 이제 어느 위치쯤 있는지를 얘를 곱해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원운동하고 단진동이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A는 그 원운동에서 원운동에서의 반지름이자 단진동에서는 진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원운동에서는 각속도라고 불리는데 단진동에서는 뭐 각진동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의 정의 자체가 각진동수라고 불리는 양입니다. 근데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오메가는 이 경우에도 주기분의 2파입니다. 그걸로 그래서 각진동수만 구하면 주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기를. 그 다음에 t는 원운동이나 단진동에서의 주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지름과 그 단진동에서의 위치 사이의 관계를 알아냈는데요. 나머지 원운동에서의 속도와 단진동에서의 속도, 원운동에서의 가속도와 단진동에서의 가속도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 보면 이 단진동에서의 속도는요 똑같습니다. 속도를 벡터로 나타냈을 때 평행광선을 쏴요. 그럼 그 벡터의 그림자가 생기죠. 그럼 그 벡터의 그림자가 단진동에서의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보면 얘가 세타니까요. 얘가 세타가 되거든.
세타가. 그래서 얘는 요거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식이죠. VP의 원운동에서의 속도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t를 곱하면 단진동에서의 속도가 됩니다. 그리고 원운동에서의 속도는 R 오메가였죠. 좀 전에 원운동 할 때 했죠. R 오메가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R이 A니까 얘가 A 오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운동에서의 속력이죠. 그래서 원운동에서의 속력에 이제 그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 즉 원운동에서의 속도 벡터의 그림자를 구하면 단진동에서의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식이 다 연결돼요. 요 식하고 어떤 식이 같으냐? 결국에 이제 요 식이 같죠. 아까 속도 구했잖아요. 가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가속도를 이게 구심 가속도입니다. 구심 가속도. 구심 가속도를 벡터로 표현했을 때 빛을 비춰서 그 벡터의 그림자를 구하면 단진동의 가속도가 됩니다. 전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방향이죠. 여기가 원점이고 이쪽을 플러스로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세타니까 또 이번엔 사인이 되는데 대신에 이제 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마이너스 방향. 그래서 마이너스 원운동에서의 구심 가속도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원운동에서의 구심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죠. 그래서 R 오메가 제곱이었습니다. 얘는 A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R 오메가 제곱. 원운동에서의 구심 가속도입니다. 이게 이제 원운동에서 구심 가속도죠. 요 식이 결국에 요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서 볼 때 요 녀석이 원운동에서의 속도고요. 그다음에 요 녀석이 원운동일 때 가속도의 크기입니다. 그거에 이제 그림자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이제 R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돼서 원운동하고 정확히 수학적으로 보면 똑같은 식으로 표현되는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는 각 진동수지만 여러분이 그냥 기억하기로는 원운동에서의 각속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결론인데요. 모든 단진동은 최종 꼴이 요렇게만 바꾸면 요 x 앞에 붙은 요 값 있죠. 요게 원운동으로 치면 각속도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아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걸 하려고 한 겁니다. 자, 요 식에서 요 괄호한 값이 각속도의 제곱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주기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요 각속도가 요게 루트 n분의 k가 되죠. 그러면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니까 오메가는 한 주기 동안 360도니까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용수철 진자의 주기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만 써보면요 주기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만 써보면 그 단진동하는 물체의 주기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바로 그 x 앞에 있는 녀석이 오메가 제곱이다라는 것만 알면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럼 대충 느낌적으로 맞는지 보면 질량이 큰 물체를 달수록 얘가 천천히 움직이겠죠. 주기가 길어집니다. 주기가. 그리고 탄성력이 K가 크면요 용수철이 이게 더 센 거거든요. 힘이 센 거예요. 그럼 얘가 클수록 빨리빨리 움직이겠죠. K가 클수록 얘가 클수록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결과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으로 설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ma = f 한 다음에 a는 뭐다 이렇게 쓴 다음에 그 x 앞에 있는
항을 이제 찾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두 가지 들어보도록 해요. 자, 이번에는 좀 어렵습니다. 용수철 진자를 수직으로 달아가지고 진동을 시킵니다. 똑같은 용수철을 수평으로 놨을 때하고 수직으로 놨을 때 주기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집중을 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길이고요. 용수철의 질량은 무시합니다. 항상 모든 상황이 무시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질량 m 물체를 가만히 연결했습니다. 진동을 안 시키고. 그러면 이때 원래 길이에 비해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x0라고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를 원점으로 둘 거예요. 그래서 좌표축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플러스로 둘 거예요. 플러스 x 방향으로. 자, 그러면 이 평형인 상태에서는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아래쪽으로 mg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mg가 있고 위쪽으로는 kx0가 있겠죠. 이가 지금 변형된 길이가 x0니까 탄성력은 k 곱하기 변형된 길이거든요. 그럼 요 두 개가 크기가 같겠죠. 그래서 mg는 kx0와 같다는 결과가 일단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얘를 이만큼 잡아 당겼다가 놓아버릴 겁니다. 놓아버려서 얘가 그럼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니에요. 왔다리 갔다 하는데 특정 위치, 임의의 위치에 있을 때를 놓고 요 상태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써볼 거예요. ma = f를. 그러면 일단 식을 세울 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요. ma는 하고 일단 시작하면 됩니다. ma는 이게 잠시만요. 여기다 적을게요. ma는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이제 표시하면 되는데 중력하고 탄성력이 있죠. 중력은 지금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좌표축을 잡은 걸로 치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mg 중력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탄성력은 마이너스 kx가 되는데 이때 x는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 비해서 변형된 길이에요. 그러면 x가 아니라 x 더하기 x0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용수철의 질량 m 물체를 달아서 정지한 상태에 있는 이 상태에서 x만큼 더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길이에 비하면 x0에서 x만큼 더 늘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성력은 k에 x 더하기 x0가 되겠습니다. x0. 근데 여기서 요 mg 대신에 kx0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식이 간단해져 버립니다. kx0가 날아가죠. kx0가.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kx0에 마이너스 kx에 마이너스 kx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냥 마이너스 kx가 되는 거죠. 그럼 끝났습니다. 가속도에 대해서 정리해요. 얘는 마이너스 n분의 k의 x죠. 아까는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얘를 수평면에 매달아서 진동을 시키든 수직으로 매단 상태에서 당겨가지고 진동을 시키든 주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각 진동수죠. 오메가의 제곱입니다. 얘가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주기는 오메가 분의 2파이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파이 루트 k 분의 m
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이 수직으로 매달아도 주기는 수평면에 매달아서 진동시킬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평형점만 좀 달라졌을 뿐이에요. 평형점이 원래 길이가 아니고 용수철에 질량 있는 물체를 매달았을 때 가만히 있을 때의 그 위치가 진동 중심이 됩니다. 얘를 중심으로 플러스 A, 마이너스 A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을 하고 주기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실험할 내용과 관련 있는 단진자에 대해서 드디어 얘기를 할 겁니다. 요 단진자는요, 단진자가 이제 단진자의 그 등시성, 진자의 등시성을 그 갈릴레오가 발견해서 갈릴레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별로 크게 좀 뭔가 스토리가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뺐는데요. 이 단진자는 그 실에다가 어떤 추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요,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이것도 주기적인 운동을 하죠. 계속 진동을 하죠. 그래서 요 녀석의 이제 주기와 요 녀석의 위치와 뭐 이런 변화들을 얘나 또 볼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주기만 구해볼게요. ma=f를 써가지고. 근데 단진동은요, 나중에 실험할 때도 유의점 중에 하나인데 얘를 조금만 당겨서 놔야 됩니다. 여기 세타가 매우 작아야지 식이 간단해져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상태에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이제 한 이만큼 당겼다가 얘가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상태에서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를 해볼 거예요. 힘을 표시를 하는데 일단 실의 장력이 있고요. 실이 잡아당기니까. 그리고 중력이 있습니다. 질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출발점은 요 두 힘이에요. 장력과 중력이에요. 장력과 중력. 근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세타를 왜 작게 두냐면 얘가 지금 홀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세타가 매우 작다라고 가정하면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선으로. 요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이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축을 그 축 자체를요, 움직이는 방향하고 움직이지 않는 방향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제 힘을 분해하죠. 첫 시간에 했었죠. 힘을 분해하는 방법. 이걸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빛을 축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비춥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생기죠. 그럼 요 파란색 두 개를 더한 게 요거랑 같거든요. 그러면 요거 작용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요 두 개가 작용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얘랑 얘는 상쇄됩니다. 상쇄되고, 물론 이게 좀 사실 조금 대충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넘어갈게요. 요 힘에 의해서 지금 여기 정점이 있을 때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좀 아까랑 좀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네요. 얘를 그냥 요만큼 당겨서 놓았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순간에 이제 얘랑 얘는 상쇄가 되고요. 얘에 의해서 얘가 속도가 생겨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요 힘에 의해서. 그래서 ma=f 할 때 요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요 두 개는 상쇄되고 얘만 남습니다. 얘만. 요 힘은 요 길이는 요 길이하고 같고요. 요 길이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이니까 높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에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mg 사인 세타가 이 단진자의 합력이 됩니다. 합력. 그리고 세타가 매우 작은 경우를 볼 거기 때문에 좌표축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쪽이 플러스 x 방향이 되게. 여기가 원점입니다. 그러면 얘가 사실 이 방향이지만 이게 세타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힘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x 방향이죠. 그러니까 얘가 위치가 플러스 x일 때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위치가 마이너스 x일 때는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ma=f를 정확하게 쓰면 식이 ma는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가 되는데요. 세타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사인 세타를 근사를 시킬 수 있는데요.
세타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사인 세타가 이거 세타가 매우 작으면 요 삼각형에서 얘가 뭐 높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에. 그렇기 때문에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이 사인 세타를 L분의 X라고 둘 수 있습니다. 이게 세타가 매우 작으면 얘도 90도고 얘도 90도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얘가 높이고요. 그리고 얘도 빗변의 길이고 얘도 빗변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L분의 X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식에 집어넣으면요. 요 식에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mg에 L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근사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 구한 거예요. 이거를 가속도에 대해서 정리만 하면 됩니다. 가속도에 대해서 정리하면 신기하게도 m이 날아가죠. m이 날아가고 얘가 마이너스에 L분의 G에 X가 되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오메가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다 구했습니다. 주기는 오메가 분의 2파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단진자의 주기는 뭔가 저번처럼 비슷한 패턴이에요. 2파이 루트 이게 L분의 G를 거꾸로 하면 되겠네요. G분의 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진자의 주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진자의 주기는 질량과 관계없고요. 매달려 있는 물추의 질량과 관계없고 실의 길이가 길면 주기가 길어지고요. 그거밖에 없네요. 중력 가속도가 바뀔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의 길이가 길면 단진자의 주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따 실험을 해서 볼 부분은 실의 길이에 따라서 주기가 진짜 길어지는지 그리고 질량이 달라도 주기가 같은지 그걸 볼 거고요. 그리고 첫 화면에 나왔던 예시를 빠른 속도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필이면 또 디지스트 면접평가 예시 문항이네요. 높이 H에서 야구공을 자유낙하시키는데요. 야구공이 떨어질 지표면에 작은 구멍을 지구 반대편까지 뚫습니다. 뭐 불가능한 건 없어요. 이 물리 문제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지구의 반지름은 R로 표현하고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죠. 야구공이 지구 중심에서 스몰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공이 받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자유낙하한 야구공은 지구 중심에 대해서 단진동 운동을 한다라고 결론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를 구하고요. 근데 지구 주위를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주기하고 비교해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좀 배경 지식이 하나 필요한데요. 배경 지식이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터널을 뚫는 거죠. 터널을 뚫는데 이제 야구공이 이쯤 있습니다.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이제 R인 거고요. 지구 반지름은 라지 R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 야구공이 받는 중력을 두 부분으로 나눌 건데요. 얘의 위치를 이렇게 이제 얘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 반지름이 R인 임의의 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우스 법칙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은 요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요 구 있죠. 요 구가 잡아당기는 중력만 작용하고 요 바깥쪽에 있는 껍데기, 요 바깥쪽에 있는 껍데기가 작용하는 중력은 대칭적으로 상쇄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요렇게 보조선을 그어 볼게요. 요렇게 보조선을 그어 보면요. 요만큼하고 또 요만큼의 질량이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얘는 지금 부피가 작고 얘는 부피가 크죠. 그래서 부피가 작은 요 부분이 요 야구공하고는 가까이 있고요. 부피가 큰 요 부분은 야구공하고 멀리 있습니다. 근데 얘가 잡아당기는 중력하고 얘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같아요. 지금 증명을 안 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또 얘랑 얘가 작용하는 중력, 얘랑 얘가 작용하는 중력 뭐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전부 다 같아져서 수학적으로 요 구각이 요 구껍질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0이 되고 오로지 요 안에 있는 물질이 요 야구공을 잡아당기는 힘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아는 게 관건이 문제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 반지름이 스몰r인 요 초록색 구 있죠. 요 초록색 구가 이 물체에 잡아당기는 힘을 ma = f 할 때 그 f에다 집어넣으면 단진동 조건이 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 식 한 줄만 쓰면 일단 끝납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괄호 x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x가 r이 되겠죠. 예, 이렇게 되면 그 가로 있는 값이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예요.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일단 힘을 구해볼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ma = f 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x 대신 r이죠. 이거는 f 이렇게 됩니다. f 이렇게 되는데 f를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좌표축을요. 색깔이 이제 없네. 검은색으로 할게요. 그냥 여기가 원점이고요. 여기가 이제 R이 되는 거죠. 위쪽이 R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플러스 R에 위치해 있는데 힘은 마이너스로 받는 거죠. 그래서 F가 일단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륜력이니까 G에 R 제곱분의 야구공의 질량, 요건 야구공의 질량입니다. 야구공의 질량 곱하기 요렇게 표현할까? 또 초록색 구의 질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초록색 구의 질량. 그럼 초록색 구의 질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초록색 구의 질량은 지구의 밀도에다가 이 초록색 구의 부피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초록색 구의 질량이 되는 거죠. 방금 한 말 이해가 됐습니까? 초록색 구의 질량은 지구의 밀도에다가 지구의 밀도는 균일하다고 본다는 게 문제 조건이거든요. 지구의 밀도에다가 저 초록색 구의 부피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지구의 밀도는 얼마가 되느냐? 지구의 전체 부피분의 지구의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지구의 밀도는 3분의 4 파이 지구의 반지름의 세제곱분의 지구의 질량. 이만큼이 이제 지구의 밀도가 되겠고요. 이만큼이 로라고 표현할게요. 이게 지구의 밀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초록색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 이렇게 되겠죠. 요게 초록색 구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록색 구의 질량이 되는 거죠. 요 가로값이. 그러면 요 3분의 4파이하고 3분의 4파이는 아름답게 날아가고요. 식이 조금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 요 힘은 정리한 결과를 바로 적어줄게요. R 지구의 반지름의 세제곱분의 G
M에 이걸 묶을게요. R이 됩니다. 옆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요. 이런 빨리 맞춰주려고 좀 마음이 급한데요. 네, 너무 여유를 부렸네.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써볼게요. F 대신에 식이 이렇게 됩니다. MA 이꼴 F인데요. 마이너스 R 3승분의 G M R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날라가고요. 이렇게 날라가고 요만큼이 A죠. A고 그러니까 요만큼이 뭐가 되겠습니까?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R이죠. 이기 때문에 요 가로한 값이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값이. 그러면 주기를 구할 수 있겠죠? 주기는 오메가 분의 2파입니다. 따라서 2파이 루트에 GM분의 R 3승이 됩니다. 다 구했는데요.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 결국에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세워봤더니 ma 이꼴 마이너스 거리에 비례하는 힘이 되어서 단진동의 조건이 되었고요. 그걸로부터 이제 오메가 제곱을 구해서 주기를 구했습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아까 낮에 계산을 해봤어요.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G값을 찾았고요. 값을 여기 적어줄게. 참고로 몰라도 되는데 파이는 뭐 3.14잖아요. 중력상수 G는 대략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은 한 5.97 곱하기 6 곱하기 10의 24승 kg 정도 되고요. 그다음 지구의 반지름은 6,367km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뭐 끝까지 치면 이 정도 됩니다. 요거 집어넣고 계산기로 계산하면 얘가 5,056초 정도 돼요. 이게 60으로 나누면 84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터널을 뚫어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반주기 만에 반대편으로 도달하겠죠. 그래서 반대편에 얼마 만에 도달하느냐? 42분 만에 도달합니다. 지구를 관통시켜가지고 가만히 놓기만 하면 42분 뒤면 반대쪽으로 갑니다. 반대쪽으로. 42분이 되면 다시 되돌아오고. 그것만 뚫으면 이제 비행기 값이 필요 없죠. 쭉 가면 끝나는 거죠. 42분 만에. 초음속 비행기보다도 더 빠르다 볼 수 있습니다. 요 2번은 2번까지 그냥 다 구해버렸네. 다 구해버렸는데 지구 주위를 등속 오는 동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신기하게도 주기가 같아집니다. 지구가 있고 지구 주위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지표면을 따라서. 그럼 요거는 뭐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요 등속 오는 동 할 때에 여기 반지름이 R이고요. 운동 방정식 세워 보면 M R 분의 V 제곱은 중력이 됩니다. R 제곱분의 MM.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알겠습니까? MA 이꼴 F 했는데 이게 구심 가속도가 되고요. 중력이에요.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으로 뒀고요. 요 물체의 질량을 스몰 M으로 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표면을 따라 오는 동안은 요 물체에 대해서 오는 동의 운동 방정식을 세운 거예요. MA 이꼴 F. 그럼 요거 계산하면 V가 루트 R분의 GM이 되고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럼 이때 이 원운동의 주기를 계산해 보면
주기는 V분의 2파이 R이 됩니다. 속력분의 지구 둘레가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신기하게도 2파이 루트 GM분의 R 3승이 되어서 아까 좀 전에 꼴이랑 똑같죠? 이때 그 원운동의 주기를 보면 얘랑 똑같습니다. 얘랑. 그래서 여기에 터널을 뚫고요. 그 하나는 자유낙하 시키고요. 하나는 딱 지표면을 따라서 등속 오는 사람한테 집어 던지면 여기서 만납니다. 얘가 이렇게 가는 동안에 얘도 여기 오는 거죠. 그리고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얘가 반대편을 찍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운동을 분석해 보면 여기에 빛을 비춘다라고 생각하고 얘가 스크린이라고 하면 얘의 운동의 그림자가 요 단진동의 운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실험을 좀 하도록 할게요.